예, 시장의 핵심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물론 제일 크고요. 그런 가운데 또 가야 할, 움직여야 될 섹터가 하나 있으니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최근 이야기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펙 이후에 이제 한미 간의 협정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고 풀렸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경기도 있고 뭐 가격도 있고 관세도 많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관세였었죠. 그렇죠. 예. 관세였었는데 이제 25%에서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타 수출 경제국들하고 동등한 수준까지는 그렇죠. 예. 내려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FTA 체결을 하면서 네. 원래는 0% 관세였었다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15% 관세를 무는 거기 때문에 그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에서 우리도 맞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그동안에 격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차들이 유리해진 거잖아요. 관세 측면에서. 2.5% 정도 네. 일본은 2.5%를 물고선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네. 2.5% 차이가 있는데 뭐 그게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생산 체제도 한국보다 먼저 좀 선제도를 갖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종 중심으로 미국의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현지 생산 체제도 좀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앞으로 좀 경쟁에서 불편한 네.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벌써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런 미국의 생산 시설을 구축을 또 했었군요. 국내 현대차 기아도 결국은 이제 이 파고를 넘으려면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지금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미국 생산이 지금 80%까지 늘리겠다. 이건 미국에 판매하는 차의 80%까지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3분의 1 정도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요. 네. 3분의 2 정도가 해외에서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현지 생산 비중 80%까지 올리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안 되는 차종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네. 현지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현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랑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년부터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 플랜이고요. 네. 또 하이브리드가 워낙에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팔리죠. 때문에 예. 현지 생산하면은 점유율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관세 부담은 줄어드는데 생산 원가는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예. 제조 원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보냈을 때는 환율 효과가 있는데 또 환율 효과를 못 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좀 비용 쪽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기존에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주변에 뭐 멕시코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서 보냈던 거잖아요. 네. 북미 간에 협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뭐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생산성 이런 건 로봇 이런 거로 좀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쓰게 되면은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초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감가상각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공장 초기에는 BEP를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인력 비중을 지금 메타플랜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알라바마 기존 공장에 비해서 인력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비용 절감 부분은 차후에 또 추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는 길게 봤을 때는 비용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경기나 환율이나 혹은 뭐 관세 문제를 실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3분기 사실은 자동차 실적이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4분기 또 내년 전망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완성차 실적은 실적 쇼크를 기록을 했다라고 예. 봐도 될 정도로 현대차는 마이너스 35%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었고 네. 기아는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3분기 때.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관세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좀 컸었던 부분이 네.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도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4분기 때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관세 협상이 늦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 11월 달 소급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 좀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1월 달까지 그래도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내년도를 봤었을 때도 연간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흐름이 관세 효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군요. 왜냐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실적 좋은 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그걸로 인해서 막 쇼크가 나오고 주가 급락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주가 자체 영향력은 이제 실적의 민감도는 좀 떨어진 거고요. 고환율의 영향으로 여러 부담이 있는데 수출업체들에게는 사실은 나쁘지 않다. 자동차도 사실은 높은 환율이 이 업계 수익 전반적으로 영업 수지에는 괜찮은 거죠. 네. 환율은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00원 중반대까지 환율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나마 버텼던 게 환율 효과가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환율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또 환율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또 환율 기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또 플러스로 작용할지 마이너스 작용할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죠. 감안하면은 높은 기저 효과에 따른 내년도에는 환율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뭐 기업들이 환율 높아질 걸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약간 좀 오히려 관리해야 될 그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환율이 높으면 뭐 좋고 그죠.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금 자동차의 핵심 산업들 전기차 쪽으로의 드라이브 또 그 공백을 하이브리드로 메꾸고 있는 거고 결국 또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젠스랑하고의 뭐 깐부치킨 회동 이런 거에서도 로봇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고 그때 보면 이제 현대 부품사들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역량, 관심 이런 거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도를 전망을 했었을 때 예. 사실 현대기아차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지긴 하지만 관세에 대한 기저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개선되는 폭도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젠 아까 말씀하신 피지컬 AI 관련된 네.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관련된 투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더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로보택시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셔널에 지금 일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멈춘 상태인데 내년도 재개를 할 거고 그리고 내년도 CES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뉴 아틀라스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구체화된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혜 볼 수 있는 뭐 현대모비스나 HM만도 아니면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 또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신의 그 스케일이 꿈이 많으니까 본인은 뭐 자동차 회사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데 로봇도 현대기아도 자기 생산 라인에 필요한 로봇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는 그 어떤 로봇이나 이런 체계를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그 어떤 핵심 퍼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상장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뭐 상장 얘기도 별로 없네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이제 CES 때 뉴 아틀라스 양산 모델을 공개를 하고 네. 실제로 얘네들이 양산이 들어가는 건 2027년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상장 밸류에이션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생산 가능한 매출액하고 그리고 수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상장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27년도에 이런 양산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점에 IPO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좀 제값을 받고 네. IPO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부터 어떤 신규 수주나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도부터 이제 좀 국내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실은 미래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젠슨왕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물론 이재용 회장도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맥주 먹으면서 닭 맛있다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엔비디아도 로봇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니네 자동차 하려면 로봇 주행하려면 우리가 칩 만들어줄게. 또 같이 뭘 좀 도모해보자. 뭐 이런 걸까요? 그림이? 엔비디아가 네. 제공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꼭 자율주행 칩뿐만 아니라. 꼭 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트레이닝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제에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와 트레이닝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월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것은 네. 자율주행 기술을 점프업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공장 상황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해서 로봇을 구동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빠르게 또 로봇을 공장에 배치할 수 있고 더 정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관계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뭐 저도 알 수 없고 그러나 뭐 엔비디아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거는 제 기억도 별로 없어요. 현대차하고 그런 걸 그림을 그린다면 정의선 회장이 황 사장님 돈 좀 내세요. 같이 뭐 좀 만들어 봅시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될 텐데 뭐 고민들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내년 업황이나 실적을 발표했을 때 투자 의견 어떠신지 목표 가격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현대차 35만 원, 기아 12만 원으로 지금 TP가 선정이 돼 있고요. 예. 현대차는 기아차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3분기 실적 모멘텀에 조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를 봤었을 때 지금 현대차에서 인도 신공장이 가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인도 푸네 공장 가동을 좀 반영을 해서 현대차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차는 여러 돌파구를 뚫고 뭐 성장도 가지만 폭발적인 성장이나 어떤 그런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렇게 보면 부품사 그것도 이제 주로 현대차 그룹의 부품사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품사들 포인트하고 관심 종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로보틱스 쪽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액추에이터 네. 관련된 부품들인데요. 가장 이제 로봇의 부품들 중에서 코스트 비중이 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랑 HL 만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양사 모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비스는 AS라고 하는 굉장히 좀 큰 비즈니스가 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크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도는 지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새로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이제 액추에이터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탄력 측면에서는 만도가 조금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캡티브로
가져가는 부품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주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사에 대한 패러다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포커스죠. 기존처럼 그죠. 차 잘 팔려서 부품주 중소형 부품사들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현대모비스하고 HL 만도를 얘기하셨고 하나만 더 질문. 현대그룹 관련 부품사 관련해서는 이런 젠슨왕과의 미팅 이후에 가장 주목받던 게 오토에버잖아요. 네. 네. 그럼 오토에버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오토에버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 중 하나라고 볼 수 네.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IT 인프라와 운영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요 세 가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IT 인프라 관련된 모든 매출이 다 현대 오토에버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인수된 다음에 그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지금 현대 오토에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수혜를 보는 구조가 오토에버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관세 타결 이후의 흐름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 쪽으로 해서 관심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